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킥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트리니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에서 주주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한라홀딩스에서 그 주식 등의 대량이라고 하는 지분 공시에서 VIP 자산 운용에서 보유 목적에 뭐 몇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결국 뭐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그 박철환 전 상무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라고 되고 있고, 주주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직전 연도 주주총회 6주 전에까지는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회사에다가 보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이사 2명의 후임을, 그러니까 이사를 자기 쪽 사람으로 선임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기 보고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임원 직원 등의 현황이 있고, 여기 그 등기 임원이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이 등기 임원이 10명인데 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에 대해서 자기 쪽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6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 이상이기 때문에 5명 플러스 1명 더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등기 임원이 9명인 경우에는 5명이 자기 편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금호석유는 10명이기 때문에 6명이 이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등기 임원 중에서 2022년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 1명, 그리고 여기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 자기 쪽 사람들을 2명을 선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2명 선임해봐야 회사의 어떤 경영권을 장악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빅매치는 2024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조금씩 사람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한 번 더 사람을 채워나가고, 2024년도에 몇 명을 더 채워나가면서 경영권을 한 3년에 걸쳐서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조카 분의 박철환 전 상무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3월인데 지금 뭐 이제 결국 겨우 2명 선임해봐야 사실 뭐 거기서 뭐 대단한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갑자기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다, 이 싸움박질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굳이 이제 같이 들어갈 만한 어떤 요인은 아닌 것 같다. 2명 선임해봐야 뭐 회사 장악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이 한라홀딩스에서 그 VIP 자산 운용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고, 이거 약식 보고입니다. 약식 보고. 약식 보고라고 하는 거는 경영권 행사에 뛰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거든요. 단순 투자인데, 그러니까 이 약식 보고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일반 보고가 있는데, 일반 보고는 경영권 등의 행사를 위한 보고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약식 보고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게 지금 보시면 약식 보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 투자입니다. 단순 투자. 단순 투자인데 여기에다가 뭐 좀 잘해봐라라는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이런 거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써놨는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지주사나 어떤 오너들 보시게 되면, 오너들은 우리가 같은 어떤 일반적인 주주와는 마인드가 완전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사에 돈이 1,000억 원이 있으면은 내가 지분율이 20%라고 하면은 내가 이 1,000억 원에 대한 소유권은 200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회사 돈 1,000억 원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는 지분율이 20%밖에 없지만 실제 회사 돈이 1,000억은 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주주한테 나눠준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진짜 웃긴 얘기인 거죠. 그런 마인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한민국 기업들은.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제 주주 제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분율 자체가 28%입니다. 28%이기 때문에 주주 제한으로 뭐 어떤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지금 약식 보고 해놔 가지고는 뭐 우리 쪽 사람들을 임원 선임하겠다 이런 거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이제 약식 보고 통해 가지고 뭐 주주 제한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것 좀 해달라라는 건데,
자사주 매입은 지금 현재 주총 결의 사항으로 가능은 한데요. 이 주총 결의 사항으로 통과되려면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현황 보시게 되면 5%밖에 안 돼요. 5% 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주식 수량도 아니고 28%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28%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지주회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미 경영권이 바뀌기 어렵게 지주회사로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 회사의 경영권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이밀어 가지고 승부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 지주회사는 항상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고 주가를 그렇게 뭐 올리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또 상속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지주회사들은 굳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회사,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행동주의 투자자가 돼가지고 회사를 공격해서 뭐 배당을 더 얻어내든 자사주 매입을 얻어내든 이런 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사업회사의 업황을 보고 전방의 업황을 보고 그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베팅하는 어떤 투자들만 하는 게 낫지. 이거 뭐 행동주의 투자자 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서 뭐 콩고물 얻겠다라고 들어가 봐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은 따라하지 않는 게 거의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해볼 만한 것들은 이제 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박철환 전 상무가 임원 선임하면서 이게 뭔가 기대감에 대해서 어떻게 플레이되고 자사주 소각이 될 수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들썩이면서 그걸 어떻게 좀 일정 같은 걸 해석해 가지고 주식 플레이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이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작년 주주총회가 3월 25일 날 했거든요. 2021년 3월 25일. 그러면은 주주 제한의 어떤 마지막 데드라인은 3월 25일 날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그 내용 증명으로 주주 제한을 보냈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이 약식 보고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뭐 뚜렷한 주주 제한을 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VIP 자산운용이 행동주의 투자에 나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금호석유 주주 제한도 그렇고 한라홀딩스 지분 공시도 그렇고 그냥 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으나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굳이 뭐 따라서 플레이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